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을 낙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초조한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걱정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그러고 싶어요. 말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말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조한 마음보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사실이잖아요. 평소에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내일 생활이 어떻게 될까, 또 네. 과거에 내가 좀가 뭔가 실수도 하고 잘된 일도 있었는데 과거에 너무 몰입하거나 미래에 내가 좀 잘 안 되면 어떨까 이런 불안, 걱정을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나간 과거,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요. 네. 현재 오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기만큼 흔한 여성 질환 중 하나인 자궁근종. 자궁은 여성 하복 부위에 위치한 생식기관으로 자궁에 생기는 혹을 자궁근종이라 하는데요. 자궁근종은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양은 아니지만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방치하면 불임이나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궁근종은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졌거나 없던 생리통이 생겼을 때 혹은 생리 양의 변화가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른 초경과 늦은 출산,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20, 30대 젊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 자궁근종,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자궁근종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자궁근종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시작하는 차원에서 자궁이 하는 일 그리고 자궁근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궁은 아들 자자 또 궁궐의 궁자, 예, 아이를 우리 엄마들이 잘 착상시키고 잘 키워서 예, 큰 아이의 이제 소중한 아이로 만드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궁근종은 예, 자궁은 근육으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육으로 이렇게 원처럼 예, 쌓여 있는데 그 안쪽이 자궁 내막이고 그 다음에 근육층이 있고 바깥쪽에 자궁외막이 있습니다. 네네. 장막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 자궁근종은 자궁 근육 안에 씨 같은 것이 박혀서 양성 종양으로 조금씩 이렇게 커가는 것을 자궁근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궁근종의 증상, 그러니까 자궁근종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증상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제일 흔한 증상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생리통이 심해집니다. 네. 생리를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하고 생리통이 약간씩 있다가 이 근종이 생겨나면서 생리통이 극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나타나는 경우가 생리의 양이 많아지고 생리를 3일에서 5일, 7일 정도 하고 생리가 그쳐야 되는데 네. 생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생리를 하는 경우 네.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붕루라고 하는데 네. 생리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를 붕이라 하고 예. 생리가 15일, 20일 정도 계속 조금씩 묻어나오는 경우를 누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 근종에서 이 2가지 증상이 제일 크게 되고 예. 세 번째는 자궁 근종이 조금 더 커지는 경우에 이 자궁은 앞쪽에는 이제 방광이 있고 뒤쪽에 직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궁 근종이 커지는 경우에 방광을 압박을 하다가 보면 여성분들이 이제 방광염 증상처럼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든지 소변을 보았는데 시원하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네 번째는 반대로 이제 뒤에 있는 직장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긴다든지 변이를 좀 느끼는데 오래 걸린다든지 네. 대변을 보고 났는데 시원치 않은 증상들이 있을 때 이 자궁 근종의 증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궁은 처음에 조그만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네네. 자궁이 배꼽 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안 쪽까지 이렇게 커가는데 500배 정도까지 임신을 하게 되면 커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자궁 근종이 있는 분들 중에 이 배 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여성분들이 이제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손과 다리는 살이 안 찌는데 이렇게 배꼽 아래로 해서 배꼽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부풀어 오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자궁 근종 또는 난소의 종양으로 인해서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식사를 많이 안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자꾸 배가 부푼다. 이런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네. 이 경우 진료도 어렵지 않습니다. 겉에서 초음파만 찍으면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예. 배가 부푸는 경우에는 꼭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자궁 근종이 왜 생기는 걸까요? 자궁 근종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비만입니다. 요즘 이제 여성들이 자꾸 이제 다이어트에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음식의 칼로리가 높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먹게 되면서 이제 비만해지는데 네. 이 비만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짐으로 인해서 또 자궁 근종이 생기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몸이 좀 찬 경우입니다. 자궁은 근육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근육 안에 씨 같은 것이 박히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궁 근종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임신이 좀 늦어지거나 출산이 좀 적은 경우에 오히려 출산을 많이 하고 일찍 한 경우에는 이 근육이 늘어났다가 수축이 됐다 이런 증상 이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예. 자궁 근종이 발생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춥게 되면 몸을 움츠리게 되는데 이 자궁 근육도 움츠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항상 여성분들 임신이 잘 안 된다, 생리통이 있다, 생리 쪽으로 생리양이 많아지면서 하혈을 한다 이런 경우에 아랫배가 찬지 손과 발이 찬지 따뜻한지를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몸 자체에 따뜻한 온기가 잘 안 가고 피해 공급이 잘 안 가고 힘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자궁근종이 발생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50% 정도가 요즘은 이제 스트레스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분들은 뭐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앉아서 이제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성분들이.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머리 쪽에 이제 과하게 사용되는 것,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여성분들은 압니다. 이 생리는 여성분들의 건강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몸이 과로했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생리가 덩어리가 지거나 생리가 좀 늦게 나오거나 빨라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리를 1개월 정도 이렇게 건너뛰는 것을 여성분들이 이제 자기가 생리를 매달 체크하시는 분들은 이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뭔가 편치 않게 되면 울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보면 여성분들은 자궁을 치료할 때 자궁 자체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마음, 심장을 치료하라고 적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리통이 좀 더 심해진다, 생리가 건너뛴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자궁 근종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네 가지의 원인 중에 두 가지가 뭐 몸이 힘들고 지친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좀 흔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네. 여성분들이 요즘은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는 네. 예, 워킹맘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예, 그래서 누구나 집안일도 잘하고 밖에 일도 하고 거기다 육아까지 예. 한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마음은 할 수 있는데 몸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일이 뭐 1년 이내, 2년 이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이 되다 보면 네네. 몸이 지치고 힘드는데, 이런 분들 중에 제가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동료분들이나 친구분들을 만나도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일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내가 가정도 지켜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고 과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쌓이면서 자궁 근종이 생기고 다른 자궁 내막증이나 다른 질병들이 같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흔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이 자궁 근종 여성분들에게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나요? 예, 여성분들에게 이제 20대에서는 20%, 30대에서는 30%, 40대에는 40% 이런 보고가 있는데, 예. 최근에 연구된 가장 높은 비교에서는 20대 이상 여성분들의 70%에서 자궁 아이고. 근종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현대 여성들이 이 자궁 근종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아이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자궁 근종이 있음에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 주제 영상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궁 근종은 자궁에 이제 혹이 생겼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혹하면 몸에 혹이 생겼다 하면 이제 암인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병인가요? 예, 99% 이상이 네. 거의 100% 99%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근종이 하나가 있는데 초음파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근종이 하나가 있는데 네. 하나만 큰데 그 다음에 그 진행 속도가 커가는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예, 악성일 수가 있으니까 네네. 주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네. 근종이 조그만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악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혹이 이제 좀 한번 생기면 이제 재발하기도 쉽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인도 굉장히 좀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들로 생기는 원인이기 때문에
재발이 조금 의심스럽고 걱정될 것 같은데 재발률 어떤가요? 이 재발률은 그 자궁 근종이 하나인가 자궁 근종이 처음에 자궁 근육층에 씨같이 박히면서 커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궁 근종이 하나 있는 경우에 수술을 했을 때는 재발할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아, 그렇지만 자궁 근종이 여러 개일 때는 자궁 근종을 다 제거할 수는 없고 예.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좀 크거나 모양이 안 좋은 거를 제거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재발할 여지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자궁에 혹이 생기면 사실 임신이라는 게 정자 난자가 만나서 자궁벽에 착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혹이 생기면 왠지 이 착상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난임이라던가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궁이 원인인 경우가 10%입니다. 특히 자궁 근종이 조그만하게 박혀서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네네.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아, 간혹 이제 자궁 내막으로 자궁 근종이 이제 커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착상을 해서 자궁 내막에서 이제 커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만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선생님께서 너무 크면 바로 수술을 한다든지 이제 색전술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이제 임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자궁 근종 원인 말씀해 주실 때 자궁과 몸이 찬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궁 근종을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체질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손과 발이 찬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소음인 체질, 이제 그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소에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좀 싫어한다. 네. 그러면서 생리통이 좀 심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궁 근종에 관한 건강 팩트 체크 첫 번째입니다. 자궁 근종이 있으면 콩이나 콩 제품은 먹지 않는 게 좋다? 콩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박사님? 이 예. 콩, 특히 이제 자궁 근종뿐만이 아니라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있는 환자분들이 네. 이 콩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화학 구조가 비슷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콩에는 0.1에서 0.4%만 들어있고 또 하나 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작용하는 것은 에스트로겐이 우리 여성분들의 몸에 부족한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거들어주는 올려주는 작용을 하고 이와 반대로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항에스트로겐으로서 에스트로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않고 콩은 자주 드셔주시면 오히려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근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건강식이라고만 이제 알고 있던 콩 제품을 피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놀랐었는데 저의 무지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 여성분들은 자궁암이나 유방암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보았더니 콩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는 뭐 된장, 청국장, 그 다음에 밥에 콩을 넣어서도 먹는데 외국에서 이것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콩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구나 해서 오히려 항암 효과라든지 항산화 효과가 높은 걸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콩나물도 먹고요. 그렇습니다. 콩나물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말고 그렇게 많이 먹는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자궁 근종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자궁 근종이 빈뇨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요 말씀은 아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쪽에 이제 그 방광이 있고 뒤쪽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자궁 근종이 좀 커지는 경우, 네. 예, 보통 이제 4cm 이상 이렇게 커지는 경우에는 네. 앞쪽을 막는 여성분도 있고 직장 쪽을 부위에 따라서 생기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소변이 괜찮았는데 또 대변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좀 소변이나 대변이 시원치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궁 근종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자궁 근종 발생률이 줄어든다? 아, 그런가요? 예, 자궁 그 여성분들이 폐경을 한다는 것은 이제 자궁의 기능을 퇴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예, 임신하면서 이제 어려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이제 음. 쉬우라고. 예,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도 적어지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폐경이 되면서는 자궁 근종도 대부분 줄어드는 추세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궁 근종이 좀 크더라도 폐경이 가까웠거나 폐경 중일 때는 이 검사하면서 자궁 근종의 이제 크기만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자궁 근종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자궁 근종은 유전된다? 아, 이거 어떤 질병이든 간에 질환이든 간에 유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런데 요즘 그 여성분들의 70% 가까이에서 네. 자궁 근종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엄마도 나타나고 또 딸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유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네. 예, 유전은 되지 않고 이제 자기가 비만하다든지 그 다음에 생활 섭생이라든지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몸이 찬지 이러한 상황들을 잘 살펴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질환이든 어떤 질환이든 방치했을 때 좀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 자궁 근종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예, 생기죠? 자궁 근종이 이제 자궁 내막에서 너무 커지는 경우에는 임신을 했을 때 유산되거나 또 난임의 원인이 되고 예. 두 번째는 하혈을 생리양이 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빈혈이 오면서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얼굴에 혈색도 떨어지고 네네. 피부도 건조하기 때문에요. 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피부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자궁 상태를 체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방 치료 자궁 근종 어떻게 하고 있지요?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증상이 제일 큰 증상이 생리통과 생리양이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생리통만 나타나는 분 또는 생리의 양이 많아지고 주기가 보통 뭐 30일에서 25일 사이라야 되는데 20일 주기 이런 식으로 빨라지거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어혈을 풀어준다든지 생리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혈시키면서 일단 생리를 정상적인 그 주기로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원인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만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자궁 근종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질에 따른 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차고 손발이 차고 배가 찬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체질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심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심장이 약하신 경우에는 심장에서 동맥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와 영양분을 산소를 보내게 되는데 이 산소 공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손과 배가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자궁도 활성화가 되는데 그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음인 체질, 태음인 체질, 또 심장이 약한 것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몸이 힘들고 너무 지쳐 있는 경우입니다. 요즘 이제 워킹맘들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이제 자궁근종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20% 정도는 몸이 좀 과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밖에 일도 하고 아이도 이제 육아하면서 또 다른 신경 쓰는 일이 있게 되면 이게 육체적인 과로에 정신적인 과로까지 오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좀 더 길게 잡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스트레스로 발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여성분들의 그 자궁 근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생리 때 평상시 때와 다르게 덩어리가 많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리가 넘어가거나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면서 소화불량 증상 오고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통 증상도 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가슴이 아픈데 목에서 이물감이 있는데 두통인데 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스트레스를 치료하면서 자궁치료 약을 쓰는데 결국 우라약, 스트레스 약을 70% 넣고 자궁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약을 30%로 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자궁 근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스트레스로 발생한 자궁 근종 치료 사례입니다. 45세 여성으로 2019년 3월 내원했습니다. 2년 전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허혈이 심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왼쪽 자궁에 4cm 크기의 자궁 근종이 발견되었고 또 빈혈 수치가 8로서 철분을 처방받고 미네랄을 착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오기는 이제 자궁 근종도 줄이고 이제 몸도 빈혈 수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약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서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이분을 또 다른 증상을 묻다 보니까 평소에 좌측 편두통도 있고 입도 헐고 입에서 냄새도 심하고 또 저녁에는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잔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갑자기 추워서 너무 힘들다고 했고 몸에 멍도 자주 든다고 했습니다. 상기 환자 이제 얼굴에 혈색을 봤더니 혈색이 없고 속 피부는 이제 건조하고 삽했습니다. 맥도 침하면서 이제 약했기 때문에 피를 보하는 약,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생겼기 때문에 우라약, 그 다음에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2개월, 3개월 투약 후에 이제 피 검사는 정상 수치로 인정이 됐고 자궁 근종도 2cm로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2개월 동안 침과 이제 뜸 치료, 약침 치료를 했는데 2개월 치료 후에 다시 이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해서 자궁 근종이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 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이 자궁 근종에 도움되는 한방차 어떤 게 있을까요? 자궁 근종이 있는데 제일 크게 나타나는 증상이 생리량이 많거나 생리통이 심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자궁 근종이 있는데 생리량이 많고 또 길어지는 경우에는 당귀신과 백지를 각각 10g씩 넣고 물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이 차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기 1시간 전이나 공복 시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이에 비해서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당귀와 도인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또 하나 당귀 신과 당귀가 있는데 이 경우에 생리양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리통도 심한 경우 있거든요. 네. 예, 이 경우에는 당귀와 도인과 백지를 각각 7g씩 넣고 똑같이 물을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달여서 식사하기 전이나 공복 시에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한방차는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죠? 예, 자궁 근종이 있는데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그런데 자궁 근종이 없어도 평소에 생리통이 너무 심한 여성들은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당귀와 도인이라는 한방차인데요. 이 당귀는 피가 제 자리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심장을 따뜻하게 해서 피순환을 잘 시키게 됩니다. 네. 도인은 어혈이 있을 때, 특히 생리통이 있을 때 여성분들의 특징이 생리가 나올 때 피가 몽글몽글 색깔이 검어지면서 뭉쳐서 나오는데 이때 한방에서 이 경우를 어혈이라고 하는데 이 어혈을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한방차가 도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자궁 근종이 있든 없든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이 당귀와 도인, 또 하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는 모르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 나갔다 왔는데 손이나 다리 또 몸을 보면 멍이 들어있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멍이 자주 드시는 분들도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박사님 말씀해 주는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제가 먹으면 어떤 뭐 좋은 게 있나요? 예, 어혈을 풀어주고 몸을 네네. 따뜻하게 순환을 시켜줍니다. 그거는 동일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마셔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느껴지지 않았는데 쓴맛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신맛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예. 그리고 약간 살짝 매콤한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쓰네요, 박사님. 예. 쓴맛이 약간 좀 늦게 오는데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오미로 간혹 문진을 하게 되는데 예. 쓴맛의 반대는 단맛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쓴맛을 즐기는 분들 중에 이제 커피입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다이어트를 좀 원한다. 예, 그러면 설탕, 당분을 줄이시고 좀 쓴맛을 즐기시면 되고 우리가 좀 피곤할 때는 당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약간 당분 섭취를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러면 자궁 근종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 말씀해 주세요. 예, 지압법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리양, 자궁 근종이 있는데 생리양이 많은 경우에는 기해혈과 행간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기해혈은 배꼽 밑에 있는데요. 배꼽 밑에 1.5촌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배꼽 끝부분에 대시어서 5번째 손가락까지가 되면 이게 3촌입니다. 네. 그래서 5번째 손가락 끝나는 부분과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서 2등분해서 이 부분이 기해혈입니다. 네. 그래서 기해혈을 본인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앉아서 하면 이 기해혈이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 누워서 무릎을 올리시고 힘을 뺀 상황에서 10초씩 약간 뻐근할 정도로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두 번째는 행간혈인데 족걸음 간경혈입니다. 족걸음 간경혈인 행간혈은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을 본인의 엄지 손으로 해서 10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기해혈을 똑같이 이용을 하시고 두 번째는 삼음교라는 혈자리입니다. 본인의 5번째 손가락을
예, 내측 복사뼈 가장 올라온 부분에 대시고 두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에 이 삼음교혈입니다. 이 삼음교혈을 만지다가 보면 오목한데 생각보다 오목한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여성분들이 대체로 자궁근종이 있거나 생리통이 있거나 하복부가 차신 분들은 누르면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혈자리를 10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런데 뭐 생리통도 있고 그 다음에 생리양도 많아진다 그러면 기해혈을 먼저 이용하시고 삼음교혈, 행간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의 경우에 자궁근종이 좌측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삼음교와 행간혈을 이용을 하시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왼쪽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 좌측에도 있고 오른쪽에 있어서 숫자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65세 되는 그 사람이고요. 예. 그 나이 그 키는 163cm고 네. 몸무게는 64입니다.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나눠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그 저는 그 한 6년 전쯤에 그 허리 그 디스크 시술을 했어요. 예, 했는데 근데 그 하고 재발됐다고 그래요. 협착증으로. 예, 그 몸이 시린 게 예,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몸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시려워요. 예, 어디까지 더운 날씨에도 저는 겨울옷 입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몸이 동반되는 게 가려움증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살이 어디 차가운 데 닿으면은 굉장히 싫어요. 그게 싫어지고 그런 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그 병원도 다니고 한원도 다녀봤지만 그게 뚜렷하게 병명을 나름대로 다 얘기하지만 그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처방대로 해도 안 듣고. 예,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 전화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그 허리 디스크 시술 받으셨고 협착증은 지금 이게 언제 진단 받으신 겁니까? 협착증이요? 예, 한 3년 됐죠. 예. 지금 현재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고지혈증 약하고 혈압약 먹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거 있습니까? 수술 받은 건 없고요. 예, 그 허리 디스크만 수술했죠. 예. 지금 이 허리 디스크 이제 6년 전에 허리 디스크 시술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현재 몸무게가 64kg인데 몸무게는 6년 전 몸무게나 비슷하신가요? 예, 몸무게는 변함없습니다. 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리다고 하셨는데 예, 예. 이 몸이 전체적으로 시린 건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3년 됐습니다. 예.
지금 이 협착증 진단 받을 때부터 좀 시렸던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시기 같아요. 예. 한의원에서 지금 한의원도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는 그 처방만 받았죠. 뭐 말세 예. 그 말조 혈관이 안 좋다든가 심장이 안 좋다든가 해가지고 그 처방하고 약만 먹었죠. 예. 지금 침도 많이 맞고 한원 많이 다녔죠. 예. 지금 소화는 잘 되십니까? 예, 소화 잘 됩니다. 예. 대변이나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가시고요. 소변은 좀 안 좋은데 예. 그 대변은 괜찮아요. 예. 소변은 어떻게 불편하세요? 소변은 시원하게 안 나오고 예. 자주 좀 빈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예. 혹시 전립선 검사 받아보셨습니까? 예, 전립선 저 생각에는 전립선이 안 좋다는데 비뇨기과 가서 그 병원에서 그 처방 엑스레이 초음파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전립선 크기는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소변을 가서 보실 때 이렇게 바로 나옵니까? 아니 좀 기다렸다가 예, 기다렸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보고 나면 우리가 이제 젊으셨을 때는 소변 보고 나면 시원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소변이 좀 덜 나온 느낌이 있다는 거죠. 예, 그좀 시원하지 않죠. 예. 이 소변은 언제부터 그러세요? 소변은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고지혈증 약하고 혈압약 복용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3, 4년 됐습니다.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이제 몸이 네. 시리든 허리 디스크가 있든 척추관 협착증이 있던 제일 중요한 게 대변을 시원하게 보셔야 되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셔야 되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소화가 잘 되셔야 되는데 지금 대변이나 대변이나 소화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변이 지금 뭔가 시원치 않은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제 이게 지금 10년 전부터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도 없는데 소변을 보러 가면 잘 안 나오고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방광하고 콩팥, 이제 남성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원기하고 양기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남성분들은 그렇잖아요. 서로 이제 소변 누가 멀리 보내냐 이제 이런 그 놀이도 하잖아요. 간혹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지금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없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방광에서 그러니까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고 그다음에 방광에 소변이 차 있는데 소변을 꽉 방광에서 짜줘야 되는데 이 짜주는 힘이 이제 없어서 지금 소변이 시원치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경우를 한방에서는 이제 명문이 화쇄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손발 시린 거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예, 손과 발 쪽이 이제 피부 쪽으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공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는 지금 혈압이나 고지혈증 외에는 다 정상으로 나오시잖아요. 예, 이제 이게 이제 기질적인 병변보다도 이제 기능적으로 차고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까지 우리 인체를 이제 상중하로 보는 게 있고 원으로 봤을 때 원의 가장 바깥쪽이 피부고 내부에 있는 게 내부 이제 오장육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장육부 특히 이제 심장에서 이제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예, 피부까지 예, 영양분과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피부가 따뜻하게 운행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심장이나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따뜻하게 에너지를 옮기는 한방에서 말하는 이제 양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뭔가 시린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차가운 데 대거나 이렇게 벽 쪽에 이렇게 됐을 때 뭔가 느낌이 좀 불편한 느낌. 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척추관 자체도 근육이나 인대 쪽이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저앉으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인체의 이제 양기가 운행이 되면서 몸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근육이나 인대 쪽으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와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순환이 잘 되어야 손발이 이제 따뜻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평상시에 이렇게 소변 색깔을 보면 약간 노란색으로 나오세요? 보통이세요? 보통인 것 같고요. 예. 잠자다가 소변 보러 몇 번 일어나세요? 자다가 소변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데 예. 그냥 자주 마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방광벽 자체가 이제 얇아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려움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 가려운 게 있을 때 밤에 좀 더 가려우세요? 밤에 저녁 때 되면요. 예, 낮에는 괜찮으시고요. 예, 지금 돌아다닐 때 괜찮죠. 예, 음식 술은 하실 줄 아세요? 술은 안 마십니다. 지금 7년 됐어요. 예, 혹시 술 한 잔 하면 얼굴 빨개집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음식은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 매운 거 좀 안 먹는 편입니다. 새콤한 거 잘 드세요? 예, 새콤한 건 먹습니다. 예, 오미자 4g. 오미자 4g. 예. 예, 오미자 4g. 예, 그 다음에 당귀 4g. 당귀 4g. 예, 그 다음에 청궁 4g. 청궁 4g. 예, 건지황 4g. 건지황이요? 예. 예, 건지황 4g. 예. 예. 그 다음에 백봉령 4g. 백봉령 4g이요? 예. 그걸 물을 900cc 넣으세요. 물 900cc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식사하기 1시간 전에, 그래서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공복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 사이에 공복시에 한번 드시고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하루에 2번씩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요? 예. 예, 저녁 식사 저녁?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소변이 먼저 허리 아프거나 다리가 몸이 가려운 게 먼저 낫는 게 아니라 소변이 전보다 좀 시원하게 나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소변이 그렇게 된 지가 10년이나 되셨기 때문에 약을 좀 오래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3개월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고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고, 예, 그 다음에 2번째는 지금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침 치료를 받는데 그 척추관 협착증 이야기도 하시면서 몸이 가렵고 소변이 시원치나게 나가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치료도 좀 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드시고 이제 4개월 드시고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치료 받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라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는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은 질환들이 다 연결이 되네요. 지금 보면 협착증, 몸이 시린 거,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 그리고 가려움증까지.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박사님? 예, 몸은 그냥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지금 병원에서 크게 검진을 받았을 때는 이상이 없거든요. 그냥
혈압만 좀 높으시고 그다음에 고지혈증만 조금 있으신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증상 자체가 실질적으로 소변 증상은 10년 전부터 이제 나타났는데 전립선 비대증도 없다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소변을 쫙 짜주는 에너지 자체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방금 이분하고 상담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특히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갈수록 증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 받고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 약은 처방 받아서 먹는데 소변 자체가 뭔가 전보다 시원치가 않다. 저녁 때 소변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야간요 말씀도 드렸는데 소변도 하루에 이제 3번 이상 자꾸 소변을 간다. 네. 예, 이런 경우에는 내 몸이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신형편의 노인문에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치료에 앞서서 소변에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소변의 단소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소변이 짧고 또 시원치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소변을 볼 때 잘 안 나가고 지금 전화 상담한 이분 증상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10년 전부터 노화가 진행이 이제 되었던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피부 자체에 이제 따뜻한 온기 자체가 안 가게 되니까 차가운 곳에 가면 이제 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피부 쪽까지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낮에보다는 밤에 더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또 하나 대체적으로 그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예, 그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가 눌린 부분에 이제 신경에 따라서 약간 시린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네. 이분의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시리다고 한 거기 때문에 예.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시린 증상이 아니고 예. 몸의 양기 자체, 특히 이제 남성들의 양기, 원기,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명문화라고 하는데 네. 몸을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면서 방광을 짜주고 이제 보혈시키고 원기를 같이 보강하는 차요법을 불러드린 겁니다. 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박사님께서 이제 자다가 소변을 자주 보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예. 그게 노화의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요새 예, 밤에 화장실을 예, 저는 자기 전에 아무리 좀 물을 많이 마시고 자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요새 조금 엄청 소변이 마려운 상태에서 깨서 화장실을 가면 예. 저는 뭐 시원하게 잘 나오긴 하는데 예. 저는 아직 노화도 아닐 예. 거고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는지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이 경우에는 아마 이제 몸무게가 좀 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네. 그 몸무게가 좀 늘거나 네. 저녁을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 네. 예,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하면서 네. 찌꺼기가 생깁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콩팥에서는 찌꺼기가 생기면 소변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해요. 예. 예, 그런데 내가 저녁 때는 우리 오장육부가 쉬어야 되는데 네. 저녁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네. 배가 고프다 보니까 좀 더 먹게 돼요. 네. 예, 그러면 이 콩팥 자체가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네.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버티는데 이제 네네. 그 습관이나 생활이 계속되다가 보면 콩팥이 좀 힘들어져요. 아. 예, 그러면 자기가 이 저녁 때 잘 때는 건강하신 분들은 소변을 안 만들어야 돼요. 예. 적게 만들어야 방광의 소변이 적게 차니까 네, 저녁 네. 때 푹 잘 수가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한방에서는 토국수라고 하는데요. 네. 예, 저녁 때 식사를 과식하게 되면 콩팥과 방광이 약해지니까 아. 저녁 때 소변을 좀 더 만들게 됩니다.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소변을 보러 가는데 이제 시원하니까 네, 예, 네. 저녁 때 음식만 뭐 물은 그냥 드시던 대로 드셔도 되는데 예, 예. 식사 양만 좀 줄이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저의 이제 생활 습관의 문제였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준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박사님, 자궁 근종을 좀 예방을 하고 또 자궁 건강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여성분들의 경우에서 자궁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또 몸이 건강한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것은 생리의 주기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생리의 주기가 일정한지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항상 그걸 체크를 하시고 생리 주기에 이상이 뭐 스트레스 받았다 좀 피곤하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2달, 3달 계속 반복이 되면 전문 한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여성분들은 대체로 생리를 하기 때문에요. 여성분들이 변이 뭔가 시원치 않게 변비기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평소에 이제 야채나 채소, 특히 야채나 채소를 드실 때도 색깔별로 부위별로 이렇게 골고루 섭취를 해서 대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궁 질환은 뚜렷한 자각 증상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생리 주기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수술 없이 한방 치료로 관리가 되니까요. 한방 전문의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